111페이지에 36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1페이지에 36번이고 지금 오늘 뉴페이스 2명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김민희 씨랑 홍루빈 씨. 두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지혜도 오늘 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게 됐다며. 그쵸, 우리 선생님도 백신 다 맞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2차 백신을 9월 초에 맞거든? 그때쯤부터는 나올 수 있으려나? 하객여고는 30일에 맞는다고 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들으셔도 돼요. 그 대신 오늘 추가적인 숙제는 뭐였어? 딕테이션 2개였죠? 그러니까 매주 평일마다 딕테이션 2개 이상.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수능 특강 몇 강 풀어와야 돼? 영어 독해 연습 4강. 지금 몇 강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 4강. 그럼 원래 오늘은 31에서 35 외우는 거였는데 제 손가락이 무슨 짓을 한 건지 31에서 45로 외우도록. 45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5일치씩인데 오늘 이상하게 31에서 45로 해놨더라. 그치? 근데 다음 주도 많지. 그러니까 난 아예 바뀐 거. 그래서 일부러 색 이렇게 쳐져 있길래 쌤이 이걸. 그래? 내가 맞게 했나? 모르겠네요. 일부러 그랬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일정대로 외우세요. 그게 10일이든 20일이든.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예습을 안 했으면 수업 따라오는 게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꼭 예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6번부터 보면은 실수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네모칸부터 보면 원이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어? is죠? 그 다음에 하나. 근데 뭐 중에 하나냐면은 primordial, 별표 단어 primordial, 근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 있잖아. 뇌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obtain, 얻는 것이랍니다. 지식을 세계에 대해서. 첫 번째 줄 읽으니까 토픽이 뭐야? 지식이랑 지식 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 뇌. 또 뇌야? 지겹다. 맨날 뇌네.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지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네. 그러니까 뇌가 지식을 얻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how부터 that까지죠. 네모 가로로 묶으면 돼.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는 문제랍니다. 이실칭하는 건 뇌죠. 그것은 지식을 얻는 거. 그러니까 뇌가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가 문제인데 어떠한 문제냐면은 오늘날 속한 문제죠. 확고하게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의 분야에 그것의 가장 넓은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신경과학이 지금 뇌가 어떻게 지식을 얻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죠. B번 보면은 BCA로 읽는다. 무조건 BCA. 근데 저번 6월 모의고사 때 A가 1번으로 나와서 많이 당황했긴 했죠. 하지만 BCA 순으로 읽습니다. B. 지금 B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야? 그래서 벗이죠. 하지만 있잖아. 롱부터 디서플린까지 세모가로. 오래전에 그 신경과학이라는 게 드디어 나온다. 뜻 뭐야? 디서플린?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오래 전부터 같은 문제가 엑서사이즈가 원래는 우리 운동하자는 뜻으로 안 쓰이잖아. 잘. 사실 이그즐트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잖아. 모의고사에서 발휘하다로 동의어로 엑서사이즈로 발휘하다.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 뜻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거든. 엑서사이즈가. 근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괴롭히다. 선생님 엑서사이즈 괴롭히다라는 뜻 되게 흔하지 않은데 왜 별표 단어로 안 나와요? 별표 단어로 나오는 건 답을 고를 때 모르면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단어. 근데 여기서 엑서사이즈가 괴롭히다라는 단어인지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어서 뜻이 안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철학자들을 괴롭혔답니다. 실제로 문제 있지. 지식에 대한 문제 있잖아. 프로블럼의 동사는 has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냐면 이거 의미상으로 해석하기 쉬우려면은 오브 오른쪽에 있는 how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야? it and how부터 no까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how certain, 일단 위부터 우리가 얼마나 certain, 확신하는지. 뭐를 확신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라는 게 코너스톤, 코너라면 어디야? 구석이죠. 모서리죠. 모서리에 있는 돌, 즉 초석이랍니다. 철학적 논쟁의 초석이랍니다. 언제부터?
플라톤의 시대 때부터, 플레이토의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만 지식 어떻게 얻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되게 이게 고민거리였네. C번 과제 있죠. 순서 배열의 가장 큰 힌트는 더 태스크죠. 그 과제. 정관사 붙었잖아. 더 태스크. 뇌에 대한 과제가 그래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과제가 되었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면 형용사 3개 병렬되죠. 본질적이고 permanent 무슨 뜻이야? 영구적이고 일정한 특징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야. 무엇에 대한? 그쵸. 대상, 물체와 상황에 대한. 쉼표 다음에 when 어떻게 해석해? 그리고 그때. 얘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쵸. 상황. 그 상황에서 정보라는 게 뇌로 도달하는데 절대 똑같지가 않아.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플럭스 별표 단어 유전 어렵죠. 괄호 안의 단어로 끊임없는 변천의 상태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지식을 얻는 과제가 있잖아. C에서 2번째 줄에 보면. 근데 그 외부로부터 얻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외부가 어떻다는 거야? 환경이 계속 변화한다는 게 포인트다. A번 플레이토와 그의 successors 계승자, 그의 계승자에게 그 철학적 사상에 대한 계승자겠죠. 서구 철학 전통에서의 계승자들에게 문제는 뭐를 중심으로 전개돼? 결정적으로 doctrine, 학설을 중심으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어떠한 학설이냐면 단어 외웠냐? ascribe A to B죠. A의 기원을 B에게 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인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ascribed 뒤쪽에 A가 빠져있죠. 플라톤이 기원을 돌린 학설이죠. 헤라클라이터스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은 그러므로 알려져 있대. 위치의 선행사는 뒤에 쭉 해석해봐. 그 학설이죠. 학설 부연 설명이야. 뭐 어떠한 헤라클라이턴의 학설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끊임없는 변천에.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현실을 반영해. that은 동격이죠. 사물이라는 게 절대 순간마다 같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일단 순서 배열로 이 뭐를 1번 세트로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는 게 뭐게? 왜? 그쵸? B 마지막에 플레이토 보이죠? A 처음에도 플레이토죠? 토픽이 연결돼서 B, A로 고르니까는 답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C만 찾아주면 되네. 그러니까 B, A에 1번, 2번이라고 쓰고 C가 그러면 0이냐? C가 0이면은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3이면은 답이 2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한 세트 먼저 고르면 돼. C는 어디에 나와? 맨 앞이야? 맨 뒤야? 맨 뒤죠. 왜? 이거 C 안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뇌가 그 지식을 얻는데 지식이 어때? 변해. A의 마지막도 뭘로 끝나? 현실, 사물이라는 게 밑에서 2번째 줄, A의 밑에서 2번째 줄. 사물이 순간마다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C번.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하는 말이 그거야. 뇌가 어떠한 사물을 인지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상황마다 똑같이 인지한다는 거야? 그 상황마다 다를 때마다?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C번의 3번째 줄 봐봐. 본질적이고 영구적이고 일정한 특징을 유추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뇌는 일반화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일반화시킬 어떠한 개념을 자동적으로. 봐봐. 그 기계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줬을걸? 강아지 얼굴이랑 머핀 얼굴을 구분하는 게 있어. 근데 머핀이 우연히 초코칩이 강아지 얼굴처럼 그려져 있다고. 그럼 인간은 그거 강아지라고 생각해? 아니야. 일반화된 강아지의 개념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강아지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 모든 상황을 일반화해서 우리 알고 있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톤 자주 나와요. 플라톤이 무슨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 글에 의하면, 니네 지식 말고 이 글에 의하면 철학자죠. 어디? 동양 철학자야? 서구 철학자죠. 그러니까 3번 형광펜 들어서 A의 첫 번째 줄에 플레이토의 3번 형광펜 치고 Western Philosophic Tradition, 그러니까 서구 철학 문명에서 역사, 전통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 윤리와 사상 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나중에 나오면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37번 같이 한번 봅시다. 37번. 여튼 플라톤 지식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는 사람 같은데 그 네모칸 같이 보면은 얘도 순서별 내가 보기엔 오답을 2번으로 많이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짜증나게 개념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내가 보기엔 이거 3점짜리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네모칸 보면 특징 있잖아. 근데 어떠한 특징이냐면 딤 여기다 간주하다. 필수적인 인그리디언트 재료나 요소죠. 창의성의 요소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징이 뭐야? 플루언시? 유창성. 그러니까 누가 창의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유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되냐? 근데 유창성이 뭔지 모를까봐 또 설명해주네. 유창성이라는 건 보여져. 웬부터 세모가로죠? 사람이 만들어내 많은 다양한 하지만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 뭐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셋, 1년에 설정된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떠한 정해진 시간 내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그리고 적절하게 만들어내잖아? 그럼 유창하다는 거네. B번 봐봐 얘들아, 이거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몰라도 되긴 하거든. 이거 봐봐, it is thought that 얘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럼 뒤에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by 전 목적어가 행위자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어? It is thought. 이거 기억나? 수능원만 할 때 했는데. It is 뭐가 생략된 거야? 여기에 생략됐다고 봐도. It is thought. by 뭐가 생략된 걸까? people이야. 근데 이게 왜 생략했어?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얘 능동태로 바꾸면 뭐야? people. 그쵸? think. that. 원래 이 문형이었거든. 근데 이걸로 바꾼 거야.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은 정도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문장을 보면서 니는 뭘 느껴야 돼?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여겨진다. 대미야라고.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캐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통념이야, 통념. 그걸 캐치해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여겨진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니아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캐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겨지냐면 사람들 있잖아, 사람.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come up with, 떠올리는 거죠.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있잖아. 많은 반응을. 그쵸?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찬스? 더 큰? 여기서 뭐라고 해석할까? 찬스를. 가능성. 얘들아, 기회란 뜻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 근데 가능성이란 뜻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찬스에.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창의적인 응답을 만들어낼. 그 다음 문장에서 애들아, 만약에 수능 29번 문법 문제로 이지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그 most로 시작하는. 그럼 맞는지 틀린지 뭘 보고 확인해야 돼? 주어가 뭐야? common 품사 모임? 형용사잖아. 일반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쵸?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플루언시 주어가 뒤쪽으로 가 있냐? 동사랑 주어 왜 도치돼 있어? 그쵸? 보어가 문 들어왔죠? 그러니까 most부터 테스팅까지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1, 2, 3번 중에 3번인 보어가 문 들어와서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데 해석은 쭉 하면 돼. 그냥 가장 일반적이랍니다. 창의력 테스트에서 뭐가 일반적이냐면 아이디에이션을 관념의 유창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걸 강조해 주려고 커먼을 앞으로 뺀 건데 관념의 유창성이 뭔지 모를까봐 본격으로 부연 설명. 능력이거든. 네임은 동사죠. 이름을 대다. 사물의 이름을 대는 능력이야. 근데 어떠한 사물이냐면 기분, 특정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물의 이름을 대는 능력. 이게 관념상의 플루언시네. 유창성. C번 그러니까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얘 GS야 SS야? SS죠. 구체적인 진술. 그러니까 C 왼쪽에 SS라고 쓰는 거야. Specific Statement. 이게 답의 엄청 큰 힌트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요청 받을지도 몰라. 이름을 대라고. 많은 것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can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네임이죠. 그들이 이름을 댈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것을. 되냐? 1분 내에. 봐봐. 근데 긴. 얘들아, 대시지칭하는 건 대세 선행사는 뭐야? 얘 대 지금 관계대명사거든?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얘 선행사는 many things죠? 봐봐. 그냥 생각해봤을 때, 야, 1분 내에 그들이 이름 댈 수 있는 그냥 아무거나 이름 대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야. 긴, 많은 것들. 그냥 긴 거, 물리적으로 긴 거 이름 대보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요청받은 거야. 긴 거 이름 대시오. 그걸 캐치하지 못했어도 바로 뒤에 초기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장대나 막대기야. 그러면 약간 오리지널리티 뜻이 뭐야? 독창성을 모르면 큰일 난다. 독창성, 크리에이티비티랑 동의어죠? 독창성이 좀 부족하지. 긴 거 되라고 했더니 장대나 막대기라고 하면.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잖아? 나중에 이너 시퀀스, 순서상 나중에 나온 아이디어는 종종 더 오리지널, 독창적이랍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의 혀, 이런 거일 수 있다네. A번, 다른 유형의 유창성이라는 건 단어 유창성을 포함하는데 동격이죠. 그러니까 word fluency랑 병렬되는 건 뭐야? associational fluency죠. and를 사이로. word fluency가 뭐냐면 능력이야. 쉽게 진술하는 능력이죠. 많은 단어를. 특정한 철자를 포함하는 단어.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단어를 대시오. 이런 거. 그리고 연관 유창성. 근데 이건 어떠한 능력이냐면 쉽게 C나는 동의어를 말하는 능력이죠.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그럼 봐봐.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건 뭐야 일단. B를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아까 플레이토 때문에 묶었잖아 하나를. B를 1번으로 둘 수 있는 이유는 그쵸. 리스폰시스가 또 토픽으로 묶이네. 반응. B에서 두 번째 줄에 리스폰시스, 37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네모칸 안에 리스폰시스. 실제로 나 이걸로 묶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토픽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자꾸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 동그라미 같은 걸로. 그러니까 지금 B를 일단 1번으로 고르면은 답이 2번이랑 3번인데 얘들아 봐봐. C가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그러니까 긴 거를 이름 대라고 했더니 장대나 막대기 나왔어. 그럼 이게 B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관념의 유창성이냐, A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연관 유창성이냐가 문제잖아. 사실 어떻게 붙일지. 그건 아니잖아. word fluency는 아니잖아. A번의 첫 번째 줄에 있는 특정한 알파벳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하잖아. 알파벳이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뭐만 이해되냐? 봐봐. 젠장. 일단 이해되니? 봐봐. 이해돼? 그럼 다행인데 이게 내가 왜 AC로 많이 고른 사람이 많을 것 같냐면 선생님 보면 봐봐. 연관 유창성 A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특정 단어에 대해서 동의어를 말하는 거라고 했으면 long이 나왔으니까는 스틱이나 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 C의 SS는? B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념의 유창성인 거야. 특정 부류에 포함되는 사물을 이름되는 거잖아. 그 특정 부류가 뭐야? 실제 사례에서는? C에서는 그 특정 부류가 뭐야? 긴 거 이름되는 거야. 긴 거에 속하는 거 이름되는 거. 특정 부류. 그러니까 B에서 마지막 줄에 기본 클래스는 긴 거. 뭔 말인지 이해되냐? 만약에 봐봐. 답이 3번이야. 그러니까 펜 들어서 B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이디에이션의 플루언시 왼쪽에 뭐라고 적으면 돼? GS잖아. GS 일반적인 문서. 그 다음에 C가 SS잖아. 되냐? 만약에 얘들아 A에서 밑에서 두 번째 연관 유창성이었으면은 뭔 말인지 되니?
네, 그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에서 뭐라고 더 설명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진다. 되나요? 그래서 리스폰스 묶어서 B가 첫 번째로 오고 C는 그쵸?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코너스톤이 초석이잖아. 왜 코너스톤이 초석이냐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 집을 지으면은 처음에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지을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 돌을 집을 지을 크기만큼 이렇게 배치한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크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대를 쌓아 올리거든. 그래서 코너스톤이 초석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아까 36번에서 설명을 안 해서. 코너스톤 어디에 나오지? 앞에 나오죠? 36번에, 그쵸? 어디에 나오냐? B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코너스톤. 되냐? 그 다음에 아까 ascribe A to B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기원으로 돌리다잖아. 걔랑 동의어 뭐 있어? 그쵸? attribute to, 그쵸?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죠. 원인은 뭐야? B가 원인이다. A가 결과고. 응? 나의 성적을 나의 노력의 탓으로 돌린다. A가 결과, B가 원인. 얘랑 비슷한 단어 두 개 더 있잖아. 뭐 있어? 분배하다, 배포하다. distribute. 분배하다, 배포하다. 얘는 물류 관련돼서 많이 나오죠. 물건 배포하거나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contribute. 얘는 뒤에 전체 다 뭐랑 같이 나와? contribute to. 명사죠. 무엇에 무엇이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쵸? 무엇에서 원인이 되나? 기여하다. 그래서 contribution, 기여나 공헌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잖아. distribution, 분배. 되냐? 그 다음에 3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모칸 안에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뭐야? 문장 삽입에? 디스죠. 디스가 뭔지를 보면 되겠네.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 문맥 안에서도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 C, 바다에 있는 with가 잡초잖아. 이게 은어로는 마리화나 마약, 마리화나라는 뜻도 있다. 이 해초는 미드나 영도에 많이 나와요. 이 해초가 그것을 지키거든. 어떻게 함으로써? 톡신은 독소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퓨니까 거의 없답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씨위드가 뭔진 몰라도 독소 만들어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네. areas가 주어져? 그 넓은 지역 있잖아. bed는 영어로 뭐야? 영어로 한국어로 뭐지? 침대잖아.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침대, 즉 해저, 바다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저의 많은 지역이 근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Northern Mediterranean, 북쪽 지중해. 지중해 북쪽에 있는 해저의 많은 지역이 이제 carpet, 덮다죠. 동사로는 덮여 있답니다. 의미상 읽을게요. 코럴파 탁시폴리아라는 것에 의해서 덮여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부여 설명하죠. invasive, 외래 유입에 급속히 퍼지는 외래 유입의 해초거든. 대세 걸리는 동사 몇 개야? 3개죠. pushes, disrupt and affect. 근데 이게 밀어서 out, 밖으로 내보내버려. 네이티브, 토종의 해양 생물을 그 다음에 생태계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어부의 생계도 영향을 미치죠. 여하튼 이 씨위드 뭔지는 몰라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네. 되냐? 20세기 후반에 그것은 매우 인기 있었답니다. 아쿠아리움, 수족관의
그 업계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CVD겠죠? 공공수족관이 모나코에 있는데 apparently 분명히 뭐 아마도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하면 된다. 아마도 방출한 것 같아. 적은 양의 해초를 어디다가? 야생에다. F12부터 세모가로죠. 남아 있었거든. 패치. 작은 땅덩어리란 뜻도 있었죠. 작은 구역이나 부분. 그 작은 구역으로 남아 있었어. 어디 앞에서? 수족관 앞에. 이거 상상해봐. 수족관 앞에 작은 부분으로 남아 있다가 한동안은 그것이 확장해서 덮었죠. 뭐를? 해저를. 얼마나? 해안에 190km에 걸쳐서. 얼롱이, 이거 니네 초등학교 때 문법 수업하면 말 강이나 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얼롱이 어떤 느낌이? 따라가는 거죠. 뭐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수족관이 있다고 생각해봐. 수족관이 있는데 얘네가 뭐 했어? 시위지를 방출했죠. 그러니까 이거 바다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뭐 말인지 알지? 그때 얘네가 190km가 이렇게 걸쳐서 시위드가 완전 덮어버린 거라고. 이 해안에 걸쳐서 뭔 말인지 되냐? 이거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뭔 말인지 2번 동그라미 오른쪽 2001년쯤 됐을 때 그것이 뻗어나갔어. 많은 다른 항구로. 이해되죠? 해안에 항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항구야? 지중해 근처에 있네. 계속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근데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 그게? 온이 무슨 뜻이야? 전치사로 무슨 뜻 함축하고 있다 그랬어? 접촉.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 배에? 다시나 혹은? 그쵸, 그물망. 응? 이해돼요? 3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것은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overgrow. 더 크게 자라면서 shade. 뭐 했어? shade가 뭐야? shade. 그늘이죠. 너네 아까 워마에 나오는 shade는 무슨 뜻이래? shade. 얘 떨구다 이런 뜻이잖아. shade는 그늘이고 헷갈리지 마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서 그늘을 만듦으로써죠. 토종의 seaweed, 해조류에게 또는 seagrass, 해종 식물에게 앤드레이 사이로는 affect랑 starch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쳤죠. 동물들에게. 근데 어떠한 동물이냐면 의존하는 동물들이죠. 토종에게. 그 먹이를 위해서. 동물들 있잖아.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동물들. 예를 들면 조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됐어? 질식당했답니다. 한 가지 종은 근데 어떠한 종이냐면 그것을 하는 한 가지 종이 지중해 도미, 별표 단어 도미, 브림인데 그리고 그것이 독소를 축적은 하긴 하거든. 근데 직접적으로 해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5번 동그라미 왼쪽으로는 질식당하는 동물 나오다가 5번 동그라미 왼쪽에선 질식당하잖아. 해를 입는데 5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는 별로 직접적으로 해는 받지 않는 도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답을 5번에 넣게 되면 더즈가 함축하는 건 뭐야? 이시죠, 이. 왜 5번에 들어가야 돼? 결국에는 그 네모칸 안도 뭐라고 쓰면 돼? 소 뒤쪽으로. 그 네모칸 안에 소 뒤쪽도 결국엔 GS인 거, 일반적인 진술인 거죠. 5번 동그라미 뒤쪽은 SS가 되는 거죠. 역시나 일진 다음에 구진이 나오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종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쵸? 근데 그 중에 그 먹는 종이 뭔 거야? 돔인데, 그쵸? 독소를 축적하긴 하죠. 근데 해는 받지 않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일진, 구진으로 나눠도 되냐? 혹은 더즈가 함축하는 게 대신하는 동사가 이시다 라고 해서 답을 5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되냐? 어려워. 젠장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즈랑 GS, SS 그걸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까 그 invasive가 무슨 뜻이야? 외래 유입이죠. 얘 원래 동사 형태는 뭐야? invade인 거 아니야? invade. 이거 워마에 나올까? 이게 무슨 뜻이야? 침입하다죠. invade. 이거 영화 제목도 있지 않냐? invasion? 침입하는 거? 외계인이? 됐어? 그 다음에 39번에 별표 칩시다. 이거 토픽이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 같이 볼까? 산업혁명 하면 두 개 뭐가 떠올라야 돼? 대량 생산이랑
증기기관, 스팀 엔진이 떠오르면 된다?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그 네모칸 안쪽에 보면은 네모칸 안부터 볼까? 이거 뭐가 가장 큰 힌트야? however이죠? however, 하지만 있잖아. 이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 어드밴스먼트, 진보 있죠? 의미상으로 보면 오브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거로요? 너무 멀어. 툴링부터 한번 끊죠. 그 다음에 that부터 굿즈까지. 그러면 동사가 appears죠. 기계와 도구에 대한 진보 있잖아. 근데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어. 그 기계에 대한 진보를 가능하게 만들었거든. 근데 뭐를 위한 기계냐면 제품을, 재화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기계의 진보를 가능하게 만든 기계와 도구의 진보라는 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빨간색 펜으로 어디에 동그라미 칠 것 같아? 산업혁명도 중요하긴 한데 머스트잖아. 얘 안 쓰여 잘 독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엄청 강하게 말하고 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실 characterized, 이거 니네가 가장 많이 본 형태가 뭐야? B. characterize 동사 뜻이 뭐야? 특징 짓다잖아. 근데 사실 수동으로 되게 많이 쓰이죠. 얘 뭐라고 했어? 뭐뭐라고? 특징 지어지다지. 근데 얘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뭐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characterized가 아니고 뭐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characterized by가 아니라 characterized as잖아. 얘 간주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간주 동사, 이거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간주돼야 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얘들아. 단지 이 사람의 입장이야. 이 사람의 입장.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라고 간주돼야 되냐면 evolutionary, 진화적인, 점진적인. 진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죠. 갑자기 한 세대에서 팔이 2개다가 다음 세대에 팔이 3개 이렇게 안 되잖아. 점진적이죠. 진화적이고 emergent, 새로이 등장한 발전으로서 여겨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입장에선 갑자기 산업혁명이 짜잔 이러고 나타난 거야? 아니라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봐봐. since부터 세모가로 다양한 발전이라는 게 나오네. contribute to 산업혁명에 기여했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야? 주어져. 결과가 목적어. 되죠? 다양한 발전이 산업혁명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봐봐. 어떤 단일한 발전이나 혁신, 스위치 어디다 맞춘 거야? there 이하로. 이노베이션이죠? A와 B 하면 B의 스위치 맞추니까 단일한 혁신이 있어 없어? 없다고. 간주동사 나오네. 여겨질 수 있는 혁신 없다고. 뭐로써? 프라임, 주요한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으로서. 어디 뒤에 있는? 산업혁명 뒤에 있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잖아. 그럼 뒤에서 밀어주는 주요한 원동력이 하나가 아니야. 이원 동그라미 오른쪽. 그 혁신 있죠? 동사는 어디 있어? was followed by죠? 3번 영광 펼쳐. was followed by. 이거 몇 번 알려주기는 했는데 이거 폭발이 먼저 있었냐? 침묵이 먼저 있었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침묵이 먼저 있었을까요? 폭발이 먼저 일어난 거? 어렵지? 이게 영어식 표현이라고 그랬거든? 이런 거 그냥 외워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폭발이 먼저 일어난 거거든? 얘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쓰고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다. 문맥상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다. 그러니까 A가 있은 후에 B가 발생한다는 거다. 이렇게 붙여야지 니네한테 더 안 헷갈린다.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하다. 꼭 써놓고 외워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의 전후를 나타내는 건데, 그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폭발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폭발이 발생하고 나서 있고 나서 침묵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치불일치 문제로는 안 나오겠죠. 수능에서는 사실상. 근데 봐봐, 니네가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2번 동그라미에 오른쪽 같은 문장이 나왔어. 모르는 단어 아니잖아. follow.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면은 당황할 수 있거든, 실전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런 표현은 무조건 외워둬야 된다. 실전에서 말리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달달 그 간주동사나 사역동사 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어떠한 혁신이냐면 스팀 드리븐, 드디어 나오네.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에 대한 혁신 있지. 근데 이게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네.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발생한 후에 나중에 회전하는 증기기관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어? 제임스 와트. 그리고 그것이 메이드 뒤로 목적어 더부터 어디까지야? 잘 봐. 길게. 목적격 보어 전까지 묶자. 팩토리까지 네모가루로 묶으면 목적격 보어가 파서블의 꼬부랑이죠. 그리고 그것이 위치의 선행사는 뭐겠어? 로테이팅 스팀 엔진이죠. 그게 파월이 동사 뜻으로 동력을 공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많은 생산기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거 있잖아, 공장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또한 심하죠. 디스 뒤쪽으로 만약에 수능에서 29번에 파서블의 밑줄 쳐져 있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얘 맞아 틀려? 맞겠죠 일단. 왜 이래 구조 왜 이래 얘? 그쵸, 목적어가 어디 있어? 더부터 굿즈까지죠. 왜 얘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짜증나게? 목적어가 너무 길어 젠장.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온 거다. 돼요? 이것은 또한 해석은 그대로 하면 돼.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뭐를? 대규모의 공장 지향적인 생산을, 상품에 대한. 이거 두 마디로 뭐야? 대량 생산이죠. 되냐?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네.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죠, 영역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영역이야? 텍스타일스, 직물, 그쵸? 섬유, 천 같은 거. 가스, 마이닝은 뭐야? 미닝 아니다. 마이닝. 광업, 응? 마인크래프트 알지? 돌 때리는 마인크래프트, 광업. 그러니까 금 캐고 은 캐고 그런 거. 오일 리파이너리, 정유, 트랜스포트, 운송 같은 그런 분야에서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에서도 5번 동그라미 오른쪽. 건설 있죠. 도로와 커널 뭐야? 커널. 운하의 건설이라는 게 메이드 뒤쪽으로 목적어 concentrated부터 굿즈죠. 그럼 또 목적격 보어가 파서블이죠. 도로와 운하에 대한 건설이라는 게 집중된 공장, 재화에 대한 집중 공장 생산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 집중돼 있어. 왜 집중돼 있어도 되는 거야? 장소에서. 이미 운송할 거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어떠한 장소야? 디스턴트의 형용사죠? 떨어진 장소죠. from those. 곳에, those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로케이션 쓰죠. 지역에서 떨어진 장소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떠한 지역인지 관계부사 몇 개 병렬돼? where or where. 보이죠?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은 상품이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또는 기본적인 raw material, 원재료, 원료나 또는 생산의 재료가 이용 가능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됩니까? 봐봐. however이 2번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왜 그럴까? 일단은 2번 동그라미 위쪽에서는 어떠한 얘기하고 있어? 산업혁명이 한 가지가 발생하기 한 가지가 아니지.
근데 그 네모칸에서는 뭐라 그래? 하지만 기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여.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렇게 접근하고 네모칸은 결국 GS야 SS야? GS죠. 그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고 구체적인 진술 기계 뭐 나와? 2번 동그라미 뒤쪽으로 그쵸? 스팀 엔진 두 가지 나오죠. 스팀 드리븐 머신이랑 그러니까 이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랑 제임스 와트가 만든 그 두 가지가 나오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렵죠?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영학과잖아. 경영학과인데 얘들아 막 아주 옛날부터 플라톤 시대 때부터 막 경영학과 있었을까? 왜 없었어? 걔네 철학은 했어? 플라톤 시대 때 철학이라는 건 있었어? 수학은? 천문학은? 연금술도 막 하고 장난 아니었어. 화학도 하고. 근데 왜 경영은 왜 안 했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익 내는 건데? 왜 그 학문은 없었을까? 회사가 없어. 회사는 왜 생겼을까? 회사 뭐 하는 데야? 물건 파는 데죠. 근데 왜 그 그리스 시대 때는 경영이 필요 없을까? 경영이라는 학문이. 그쵸. 여분의 물건이 없어. 만들면은 바로 다 팔리는데 뭐하러 마케팅하고 그걸 다 하냐고. 뭔 말인지 이해? 그러니까 경영학은 언제부터 생겨났겠어? 산업혁명 이후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물건이 자꾸 남아. 삼성, 애플 자꾸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짱이야 라고 말해주고 물건 많이 팔려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했던 거다. 뭔 말인지 이해? 그래서 경영학과에 가면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듣거든. 경제학 원론 배울 때. 되네? 근데 그때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면 누가 먼저 만들었어? 토마스야 제임스야? 토마스 먼저 만들었지. 근데 제임스 와트라는 이름만 들어 거의.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2번 동그라미 뒤쪽으로 보면 제임스 와트가 만든 회전하는 증기기관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 봐봐. 이거 그냥 알아도. 왜냐면 이거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토마스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먼저 만들긴 했거든.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를. 근데 이 사람은 상용화를 한 사람이 아니야. 상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내가 기껏 만들어봤자 다른 사람이 많이 안 써. 일반화시킨 사람이 제임스 와트야. 다른 기계에 넣기 쉽도록. 뭔 말인지 되냐? 이 제임스 와트 영국인이거든?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그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우리 누구라고 생각해? 벨인데 사실 벨이 최초의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죠. 20년 전에 다른 안토니오 모식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대. 근데 결국에 왜 벨이 많이 알려지게 됐어? 그쵸, 상용화. 일반화 시킨 사람이 역시 짱이라는 말이야.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신기하게 벨이랑 제임스 둘 다 있잖아. 그 사람 전부 다 스코틀랜드 출신이래. 영국인이고. 그러니까 최초의 발명가가 아님에도 유명해진 사람. 전부 다 영국 출신이라는 거.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하는 이 말이 수능에 실제로 출제되기도 하거든. 한 예로 작년에 저작권이랑 특허인가? 그게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게 수능에 출제됐더라고. 저작이랑 특허 관련된 차이와 관련된 게. 모든 걸 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40번하고 우리 쉽시다.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그 요약문부터 읽으라고 했죠. 내가 1, 2등급으로 안정적이야? 그러면 자기가 볼 때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단어를 넣으면 되고 불안하면 무조건 1번을 넣으면 된다. 우리 1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선택지의 답은 그 해석은 다 되니? 단어 다 알아? 오리지널? 아까 했잖아. 독창적인이죠? ambiguous? 애매한, 모호한, fictional? 허구의, 오른쪽 B에 inspires. 영감을 주는 게 뭔지 아니? 영감을 주는 거? 뭔가를 자꾸 하도록 하는 거다. 뭔 말인지 돼? enable는 가능하게 하다. falsify는 틀렸음을 입증하다는 뜻이야.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럼 1번 넣어서 해보자. 얘 일단 강조 부분이거든. it은 첫 번째 줄에 주어로 있는데
that은 어디에 있어? 밑에 줄에 있다. 그 that. 그냥 그 위치 아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다. 그것은 바로 문학의 특징이랍니다. 빈칸, 독창적인 문학의 특징이래요. 쉼표 보이냐? 얘 삽입절이다. A 오른쪽에 쉼표 위아래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독창적이라는 것이 좀 달라. 일상어의 that이 뭔데? 특징이죠. 퀄리티랑은 다르거든. 근데 보통 이게 그것에 대한 더 깊은 분석에 영감을 준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오브 이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뭐에 대한 더 깊은 분석? 문학밖에 없어. 젠장 단수명사가. 어? 문학이겠죠? 우리 실제로 40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은 중간부터 읽거든? 딱 보니까는 눈에 띄는 연결어 뭐 있어? 뒤쪽으로 보자. 하지만 그러한 셀프 에비던스, 자명함이라는 게 문학에서는 조금 흔해? 드물어. 흔하지 않아. 왜들부터 세모가로다. 어디까지? itself. due to는 품사 뭐야? 전치사죠. due to 뭐랑 병렬돼? or to. 보이죠? due to or to. 그러니까 역사적 또는 문화적 거리 때문이던지 간에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작가를 독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또는 어려움 때문이던지 간에 문학 언어 그 자체에 어떤 문학적 텍스트라는 거는 우리를 만나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를 가지고? 일정, certain, 일정한 수준의 foreignness, 이질성을 가지고. 근데 이질성이 가끔씩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포기해서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려. 하지만 더 자주 뭐해 우리를? 우리의 curiosity? 호기심을 어떻게 해?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장려하죠. 격려하죠. 더 깊은 연구를. 그러니까 지금 foreignness 대뒤로 병렬되는 건 동사 makes, but stimulates and encourages. 이렇게 세 개가 걸리는 거다. 그 주격 관계대명사 뒤로. 되냐? 그 다음에 it is ultimately, 걔도 강조 구문이거든. it, that은 어디 있어? 밑에서 세 번째 줄. 얘 구조 똑같은 거 보여 혹시 지금? 이때인데 역시나 중간에 삽입절 들어갔죠. 쉼표 2개 보이지? 되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만남이랍니다. 무엇과의? incomprehensibility.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comprehend가 이해하다니까. in 붙어서 반의어된 거죠. 이해할 수 없은 거의 만남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central, important랑 동의어죠. 중요해. 문학적 텍스트 읽기에 중요한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성찰하도록 만들죠. 해석과 이해에 대한 질문에. 봐봐. 일단 B는 고르기 쉬워. 사실 B는 쉬워. 이거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학에 대한 깊은 분석을 보통 어떻게 해? 영감을 주잖아. 이 inspires를 끌고 올 수 있는 본문상의 단어가 뭐야? 뭐를 보고 영감을 준다는 거를 떠올렸어? 그쵸? encourages 또 stimulate 그 두 개. 그거 끌고 오면 돼. 그쵸? 밑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에 but 뒤로 stimulate and encourages. 그러니까 뭔가 자극하고 하도록 하는 거.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1번 형광펜 치고 뭐라고 쓰면 돼? B라고 쓰면 되죠. A는 어디에서 끌고 와야 돼 도대체? 모호하다는 건 어디에서 끌고 와야 될까? 문학의 모호한 특징. 문학이 좀 모호하대. 분명하지가 않대. 그쵸? however 뒤쪽도 큰 힌트죠. 그러한 자명함, 명확함은 문학에서는 좀 드물어. 즉 모호하다는 거죠 문학이. 그러니까 however 뒤쪽으로 search부터 literature까지 1번 형광펜 치고 A 혹은 어떠한 단어에서 끌고 와도 돼. 좀 모호하다는 게. 밑에서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죠. incomprehensibility. 이해할 수가 없네. 모호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유추해서 답을 그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그게 우리를 더 열심히 읽고 분석하도록 만든다는 거다. 니네 국어 시간, 문학 시간 생각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우리 40분까지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40분. 근데 얘들아, 마지막으로 그 수능의 트렌드가 바뀐 지가 오래돼서 중간부터 읽고 답을 찾는 건 엄청 위험한 행위야. 나도 그렇게 안 읽거든. 무조건 첫 번째 줄부터 읽고 이해가 가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줄 읽고 답을 고르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중간부터 읽는 건 엄청 위험하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중간부터 읽는 게 40번이야. 40번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대부분의 문장이 해석이 되고 모르는 단어가 없으면 중간부터 읽고 답이 안 나오면 첫 번째로 돌아가면 되거든. 근데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막 이상한 막 인터넷 동영상에서 하우에버를 뒤쪽으로 읽으세요. 더 뒤쪽으로 읽으세요. 이거 엄청 위험한 행위야. 요즘 수능은 절대 그렇게 못 맞추게 설계돼 있어. 그러니까 요약문 같은 경우에만 중간부터 읽고 처음부터 읽는데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 깝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아니었는데 니네가 딱 힘든 고비 있잖아. 딱 그 이제 일치불일치 끝나서 문법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에너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걸 언제 다 푸냐? 그래서 한 번 넘겨보죠. 그래서 풀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힘을 길러야 돼. 그 뭐 운동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처음에 5분 달리는 것도 힘들다가 10분, 15분 이렇게 늘려가는 것처럼 영어도 체력적으로 자꾸 호흡을 길게 가져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말입니다. 수능이 절대 쉬운 영어가 아니거든. 절대평가라고 해도. 나도 풀면서 두려워. 애들이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항상 내 생각보다 잘 해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세요. 아까 어떤 친구 얘기하면서도 한 건데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되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가끔씩 1대1로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이미 자기가 못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주 간혹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근데 또 이거랑 대조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한 긍정의 애들이 있어. 에이 선생님 괜찮아요, 저 될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조금 문제점이 있긴 한데 굳이 따지면 좀 긍정적인 게 나아, 부정보다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애의 정신을 개조하기란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잘 나와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아 운이지 뭐, 한 번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거를 고쳐주는 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학습, 수험생활, 공부를 통해서 너네가 얻길 바라는 건 일정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성취해서 조그만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구나, 내 노력이 중요한 결과의 변인이구나, 이거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사람이 살아갈 힘을,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이거든? 통제?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 미래가 다 불투명하니까 그걸 두려워하지만 인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 되게 두려움을 느끼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 작은 것들을 해나감으로써 조금 성취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쉬운 게 그 자그마한 습관 형성하는 거, 특히 단어 외우는 게 직방이거든요. 아주 작은 거, 맨날 해내는 거, 숙제하는 거. 그러니까 숙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관을 다 모아서 일반화 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불 정리? 굳이? 그냥 들어가서 바로 자면 되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자고 난 이불을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서 오는 거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 그러니까 내 손으로 물질적인 걸 만져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지. 슬라임. 그거 뭐였지? 아이유 때문에 유명해진 거? 뭐지? 슬라임 맞냐? 슬라임 아니라 뭐 이름 있지 않아? 슬라임 맞아? 슬라임도 뭔지 알지? 막 그 무슨 구슬 같은 거 넣고 그거 있잖아. 뭐야 그거 이름? 슬라임 맞아? 그래? 지금 내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어. 요즘 여튼 거두절미, 내 일상은 너네한테 중요하잖아. 그것도 왜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손으로 통제 가능. 니네가 휴대폰 중독되는 줄 알아?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거든.
그 휴대폰 세상 안에서 내가 짱이거든. 모든 게 다 통제 가능하거든. 뭔 말인지 알지? 게임도 똑같은 거 알지? 운동은 하려면 엄청 힘들고 결과 나오기가 긴데 게임은 어때? 클릭 한 번 하면 숫자까지 뜨면서 아이템까지 쓰면서 모든 세상이 통제 가능하니까는 중독되는 거야. 중독되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담배 이런 거, 술 같은 거. 그건 망각의 효과가 있어. 망각의 효과. 현실을 잊게 만드는. 왜 봐, 정말을 괜히? 그냥 보고 싶어. 알겠습니다. 앞반에선 연애 얘기했거든. 연애 얘기. 연애에 대한 꿀팁. 선생님 고수잖아. 뭐예요? 연애 고수. 좀 신빙성이 없죠.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하지만 이 33년에 축적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1번을 하자. 애들이 1번까지는 했어. 1번 하자. 일단 22페이지 1번을 같이 보면은 assess는 동사 뜻이 뭐야? 근데 평가하다죠? 이벤트, 사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한 가지는 프로빈스. 아까 나왔던데, 워마이? 뭐 지방, 도, 뭐 여기선 분야죠? 위험성 분석의 한 가지 분야랍니다. 그러니까 위험성들이 분석이 되었어, 안 되었어? 거의 안 됐죠. thoroughly, 철저하게 자동차 사고만큼.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된 그러한 위험성 분석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자동차 사고라는 거다. 이거 영어식 표현 뭔 말인지 해야 돼? 다시. 거의 위험성이 철저하게 분석되지 않았답니다. 자동차 사고만큼.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철저하게 분석된 위험성 분석 중에 하나라는 거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득을 얻죠. 아는 것으로부터 그러한 분석을. 뭐보다는 그들 자신의 인튜어티브, 직관적인 위험성 인지에 의존하다기보다는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와. 이런 거랑 실제 분석이랑 뭐가 더 이루어? 실제 분석. 비록 분별력이 있긴 하거든? 센서블, 분별력이 있는 합리적이긴 한데 그 위험성을 인지한다는 게, 알아챈다는 게 종종 어떻게 돼? 편향이 돼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뭐라고 믿어? 그들이 더 안전해, 평균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누구에게는? 절반 정도에게 사실이긴 해. 근데 이러한 편향에 대한 한 가지 이유. 이러한 편향이 뭐야?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는 한 가지 이유는 뭐야? 다른 운전자의 실수가 더 비저블, 눈에 띄어. 내 것보다. 우리는 C, 보죠. when부터 네모가로다. 언제 그들이 cut off, 우리에게 끼어드는지 in traffic, 주행 중에. 더 쉽게 보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C는 여기에서 지금 지각동사야. 우리 스스로가 똑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 타인의 행동을 더 보니까는 우리가 더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C 여기에서 지각동사다. with C에서, 그러니까 misfortunes 하면은 불행이잖아. 즉 사고 같은 게 보고하냐 보고되냐. 보고되죠? 뉴스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은 보고 안 되잖아. 또한 우리는 보지 못해. cumulative, 별표 단어. 누적되는 위험성은 잘 몰라. 모든 이동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계획적 이동이라는 게 너무나 안전해 보이니까는 그 전체적인 운전이라는 게 즉 실제 그런 것보다 더 안전해 보인답니다. 즉 운전을 하면 할수록 사실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택지 1번 quantitative, 양적인. 단위어는 뭐야? qualitative죠? 실제 알지? 이거 뭔지 알지? 퀀티터티브 양적인 거. 니네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 같은 거. 퀄리터티브 질적인은 뭐야? 니네 학종 같은 거.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걸 질적인. 양적 위험 분석이죠. 양적으로 분석하는 게 편견에 대한 보호책이다? 뭔 소리야? 2번 자동차 사고라는 게 더 자주 발생하냐?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3번 교통사고죠. 교통사고가 누구 때문에 나는 거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lie, 있는 게 아니라 yours 감축하는 건 your mistakes죠. 너의 실수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너 때문에 난다는 거. 4번
무엇이 predictive, 예측 툴스 도구냐? 도로 위에 그 사고의 위험성을 측정하는데. 5번 인지 편향. makes 사역동사. 너가 과소평가하도록, 무엇이 너를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냐?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답이 5번인데 5번을 답으로 유추할 수 있었던 본문의 힌트는 뭐디? 그쵸. Risk perception을 also often biased. 위험을 알아채는 게 편향이 돼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편향돼 있어?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죠. 왜? 내가 운전 잘한다고? 착각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애들아, 인간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이 돼 있냐면, 그거 기억나? 이거 기억날 거야. 이거는 인간은, 야 니네 자동차 탈 때마다 무서워, 이거 사고 날 수도 있어. 버스 탈 때마다 사고 날 수 있어,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타? 근데 비행기 탈 때는 어때? 아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테러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실제로 평균적으로 자동차 사고랑 비행기 사고랑 뭐가 더 많이 나? 근데 왜 우리는 비행기 탈 때만 무서울까? 그쵸? 왜? 뉴스에서 보이고 충격적이지. 어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눈에 자주 보이는 걸 더 자주 발생한다고 믿는 착각. 두 번째, 이것도 기억날 거야. 내가 매니저야. 너네 평가해. 1년에 한 번 평가하거든? 12월에 평가한다고 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너네 행동을 내가 평가할까? 아니야. 최근에 한두 달. 왜? 기억이 안 나, 젠장. 그러니까 최신의 일만 기억하는 효과. 뭔 말인지 되죠? 그런 거, 인간이 편향이 오늘 심리학과 관련된 건데, 인간이 얼마나 편향되고 편견이 많은지.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편견이라고, 봐봐. 편견이랑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우리 뭐라고 생각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고, 편견도 갖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감정, 얘들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생존 기제거든? 생존 기제. 우리는 생존 기계라고도 어떤 책에선 얘기하는데, 우월한 유전자에서 봐봐. 감정이라는 게 왜 있어? 이거 수능 특강에 나왔었잖아. 기억나? 누가 너네 때려. 갑자기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너네 때려. 그럼 어때? 화가 안 나면 어때? 뭐야 씨. 화가 안 나면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어떠한 너네 생존 기저 중에 하나거든. 뭔 말인지 되지? 스트레스가 언제 받아? 이거 뭐랑 연결시킬 수 있어? Fight or flight 메커니즘이죠. 뭐야? 투제국은 도피, 리스폰스, 반응. 이거 언제 발생하는 거야? 니네가 야자 튀려 그래. 막 나가고 있는데 겁내 학교에서 유명한 무서운 선생님이 갑자기, 야 금채훈, 갑자기 어때?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죠. 지금 니네 몸이 뭘 준비하는 거야? 도피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몸은 스트레스 반응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왜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발표하기 전에 어때? 마음 편안해? 어때? 막 떨리죠?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잘하고 싶어서 몸이 준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적절하게 관리. 선생님이 엄청 천사 선생님이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이 엄청 착한 거야. 단어 시험도 막, 아 괜찮아, 다음에 하자, 숙제 괜찮아. 어때? 학원에 여기 앉아있어도 별로 긴장 안 돼. 졸려. 근데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하잖아 너네한테. 뒤질래? 약간 이런 거 남아서 하고 가라? 그럼 어때? 아 뭔가 하는 동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적절한 게 중요한 거다. 뭔 말인지 되지? 그 다음에 봐봐. 또 뭐였냐? 편견. 우리 편견을 갖고 있잖아. 편견이 이것도 생존 기제거든? 잘 봐봐. 초원에 친구랑 초원을 걷다가 친구가 사자한테 잡아먹혔어. 그걸 보는 순간 어때? 사자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 더? 무섭다. 근데 그런 편견이 없어. 그러면 어때? 사자 볼 때마다 새로워. 뭔 말인지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한데, 편견이라는 건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실제로 2학년에 나온 지문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생존 기제 중에 하나라는 모의고사 지문이 고2에 나와요. 19년도에 9월인가?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생존 기제야.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아? 니네 육감적으로 나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 하잖아. 아 무슨 형이랑은 나랑 잘 안 맞아. B형이랑은 나랑 잘 안 맞아. 혹은 무슨 씨, 박씨나 최씨 이런 애랑은 나 좀 안 맞는 거 같아. 과학적 근거도 없는 그런 거 막 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호의적이고 유리한 사람 끌어들이고 아닌 사람 걸러내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거 자꾸 하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죠? 편견도 그렇게 여튼 생존 기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또 말해줄게. 여튼 그렇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